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죠. 오늘 장고는 648만원이고요. 648만원에서 플러스 9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는 바람에 오늘은 주로 단타로 대응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달은 일단 지금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일이 28일이죠. 28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일이 설날 휴일이기 때문에 31일부터 계속 휴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일, 1일, 2일까지가 그 연휴가 되고, 그 다음 이제 3일날, 목요일날 아마 재개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도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긴 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다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긴 휴일 동안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건데,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식을 매도하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 됐을 때, 오늘도 좀 그 영향권에 들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요. 내일 됐을 때는 매수하려는 사람보다는 매도하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팔아버리려고 하다가, 또 내일 장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일부만 보유를 하고 넘어온 상태고요. 내일 장에는 가능하면 오전 장에 빠르게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긴 연휴 동안은 그냥 마음 편하게 푹 쉬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 잡아놓고도 막상 또 하다 보면 또 너무 욕심이 생겨가지고 배팅을 또 풀로 확 찔러가지고 물리고 막 이런 생각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휴마시스 200만원하고 엘컴텍 1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고 나서는 재매수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대한 신중하게 끌고 가다가 팔고 나면 그 다음 재매수를 안 하면, 매도 이렇게 분할 매도하고 나면 완전히 모든 게 다 청산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난밤 미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FOMC 회의가 끝나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건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만, 말하는 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거냐, 그리고 원래 몇 번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파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대놓고 이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연설을 하기 전에 그때는 미증시가 상승하고 있었어요. 나스닥이 거의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고 나서 쭉 내려가가지고 하락했다가 마지막에 다행히 턱걸이로 플러스 0.0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의 이야기가 이제 이 부분은 파월 연준 의장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온 반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좀 보통 매파라고 이야기하죠. 강경한 금리 인상을 좀 반대 개념이 이제 비둘기파. 그러니까 시장의 우호적인 형태를 취하는 게 비둘기파적인 표현을 했다 그러고, 그다음 금리 인상이라든가 시중에 돈을 이제 회수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하면 매파적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했던 연설은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를 최대한 빨리 이제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 그리고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정을 찾았다는 그런 부분들도 고용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물가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긴축을 또 더 많이 할 것 같다는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일단 나스닥이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다가 한 4시 반쯤인가 그때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 반쯤인가 파월 그 의장이 했는 말이 기사에 나오면서 쭉 빠져가지고 나스닥이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그 다음 장 끝날 때 살짝 들어올리면서 끝이 나는 그런 모양이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연준 의장이 했던 말은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했고 그 다음 오늘 그 국내 증시 흐름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해외 증시를 보시면은 독일 증시는 이제 그 먼저 끝나니까요. 미 증시가 2% 상승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빠져버렸죠 지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나스닥 지수가 지금 가장 중요하니까요. 개업으로 떠가지고 잘 버티고 있다가 한 4시 반쯤부터 해서 흘러내리기 시작해갖고 쭉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걸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장중에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일본 지수가 마이너스 3.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도 2.5% 하락했고, 중국 상하이 지수도 한 마이너스 1.7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물 지수가 장중에 그 나스닥 기준으로 한 1.5, 1.7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내 증시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스닥 지수가 실제로 얼마 빠지진 않았지만 장 끝날 때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는데다가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니까 오늘 저녁에 미 증시가 또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 쪽으로 그 무게가 실리면서 국내 증시가 좀 빠지는 안 좋은 쪽 방향으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3.73% 빠져버렸습니다. 그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와, 코스피도 한 3.5% 정도 빠졌습니다. 이거 주봉으로 보시면 이평선에 닿으면 보통 요 정도는 뭐 지지받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좀 많이 빠졌고요. 다우지 코스닥 지수는 좀 더 심하죠. 지금 여기서부터 힘 한번 못 써보고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장 끝날 때 들어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미국 그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영향을 더 많이 받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고 여기서 이제 그 어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 예측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 우려감 부분이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설날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압박감으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조 6천억 정도 대량 매도를 했고 코스닥도 한 3,6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오늘 주를 이뤘고요. 이 부분이 아마 외국인들도 연휴가 길다는 걸 감안하고 지금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되면 그런 압박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미 증시가 급반등을 한다든가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면 우리 증시도 너무 빠졌으니까 그 반등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미 증시가 그냥 보합권에서 끝나거나 하락으로 끝나버린다면 이렇게 빠졌는데 또 빠지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빠질 때는 또 끝까지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 증시가 보합이나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연휴를 앞두고 우리 증시에 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렇게 감안을 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에 대해서는 뭐 오른다 내린다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상당히 좀 힘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부분인데요. 뭐 오늘 거의 초토화됐죠. 지금 제가 이렇게 그 테마별로 윤석열 관련주 이런 식으로 윤석열 관련주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도 다 하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테마 쪽으로 매매하는 세력들도 긴 연휴를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연휴 끝나고 나서 지지율 조사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다 팔아버리자 이런 생각이 더 큰 거죠. 그 설날 지나고 나서의 지지율 조사는 설날 민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아주 다르게 지금 현재와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팔고 보자 이런 느낌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다 빠졌죠. 대선 테마 다 밀렸고 그냥 제가 보면서 오늘 좀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보시면은 자동차 관련주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2차전지 뭐 수소차 장중에 제가 이렇게 넘기면서 진짜 그 상승하는 종목이 없죠. 전부 다 원봉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체로 그냥 거의 전 종목 대다수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힘든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특별한 무슨 종목을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했는 걸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플러스가 났느냐 얘기에 대해서. 자, 일단 어제 제가 방송할 때 휴마시스 하고 그 다음에 그 한국석유하고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석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졌던 이유는 증시가 혹시나 하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든가 하면 지정학적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석유값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하고 일단 한국석유하고 휴마시스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장 끝나고 시간에 거래 들어갔는데 한국석유가 한 3% 정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챙기고 보자 이래가지고 이익 실현을 먼저 했습니다.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잡았던 게 SD 바이오센스 한 130만원 정도 잡았고, 그 다음 시그네틱스하고 코프라하고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잡고 나서 어제 미증시가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상승을 쭉 했기 때문에 잘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구도를 잘 잡았다 생각했는데 아침에 확 빠져버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흔들려 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빠지고 있다가 들어올렸으면 괜찮은데 갭으로 떠가지고 있다가 밀렸기 때문에 추가로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우량주는 밀리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시그네틱스 반도체 관련주고, 코프라는 플라스틱 차량에 들어가는 어떤 경량화 플라스틱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 테마가 우량주 쪽이 올라갈 때 따라가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게 가지고 있던 거 정리를 먼저 했습니다. 오늘 단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막겠네. 코프라하고 시그네틱스 가지고 있던 거를 보합에 그냥 다 던져버렸습니다.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 이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설명할게요. 디테일하게 할 것 없이. 일단 지수가 안 좋아질 때, 빠질 것 같다고 예상이 들 때는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자동차 관련 이런 종목들은 같이 내려갈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정리하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 SD 바이오센스하고 휴마시스 둘 다 자가 진단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SD 바이오센스를 300만원 가지고 있었고, 시간에 거래해서 휴마시스를 제가 13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SD 바이오센스는 확 빠져버렸고 휴마시스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 휴마시스를 제가 여기서 잡았는데 안 팔고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나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휴마시스가 이제 좀 꺾이는 느낌이 들길래 SD 바이오센스가 바톤을 받아서 이제 급등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를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얘가 갭으로 떠가지고 확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갭 떴을 때 바로 팔았어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본전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매도했는 가격이 아마 오늘 장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많긴 한데 57,400원 쯤에서 팔았네요. 떴다가 밀릴 때 대충 여기쯤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제 종가고 갭으로 떠갖고 밀리길래 이게 갭으로 떠서 이제 위로 올라가주면 이제 한번 노려볼 만한데 밀려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밑으로 빠질 것 같아갖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를 보면 어제 거래에서 SD바이오센스 외국인이 보시면 272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거래량이 180만 주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얘기는 뭐 블록딜이라든가 다른, 그러니까 블록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합의를 봐가지고 대량으로 그냥 한꺼번에 몇백만 주씩 이렇게 넘기는 거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합의를 봐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중에 이걸 샀다 팔았다 하면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블록딜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게시판에서 어제 SD바이오센스 게시판에서 이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블록딜이냐 아니냐 부터 블록딜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림으로 봤을 때 SD바이오센스는 참 좋았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만약 갭으로 떠갖고 밀어 올리면 급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자가진단 키트가 부족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가 급등할 것 같다 해서 아주 좋게 봤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272만 주를 매수를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뉴스에 나왔으면 또 분석이 되는데 특별하게 이 270만 주에 대한 설명이 어제는 없었어요. 지금 오늘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이제 저렇게 추론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272만 주를 외국인이 받았다면 기관한테 매수했든지 개인한테 매수했든지 간에 블록딜로 만약 받았다면은 이게 현재 시세로 받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물론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지만 여기서 블록딜이 일어났지만 이게 가격이 이 가격으로 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 272만 주를 할인된 가격에 매수를 했다면, 그죠? 예를 들어서 좀 사게 해갖고 53,000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다면, 대량 구매니까. 그렇게 받았다면, 저 272만 주를 받았는 측에서는 현재 가격이 이익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던져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계산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를 봤을 때,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좋은 것 같으면 가지고 그냥 쭉 끌어올려갖고 위에서 팔면 되겠죠. 근데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미 상가격으로 받아놓은 거니까 정리만 다 할 수 있으면은 이만큼의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블랙딜 할 때 할인되는 가격이 이 가격이었다면 53,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가격이 56,000원 같으면 270만 주에 한 3,000원 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는 상태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72만 주를 다 팔아도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얼마나 할인을 받아갖고 구매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물량을 던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이제 게시판에서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거는,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겨서, 던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무조건 팔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갭으로 떠갖고,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휴마시스는 안 빠지고 자리를 지키고 선방했어요. 계속. 이 지지선을 지키면서 방어가 된 상황인데 SD바이오센스는 보시면 방어를 못하고 이쯤에서 방어를 하고 들어올려야 되는데 방어를 못하고 밀려버리니까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들어올릴 때 제가 이 57,400원 여기서 팔아버린 겁니다. 더 밀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자가진단 키트이긴 하지만 휴마시스는 여전히 시세가 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도 휴마시스를
어제 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D 바이오센서가 탈락해 버렸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에서는 현재로서는 휴마시스가 대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어제 제가 130만 원치 사놨던 요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수익이 조금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D 바이오센서는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약간 남기고 익절을 해서 모두 정리했고 휴마시스를 남겨놓고 이제 대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도 오늘 보시면 마지막에 올려서 그렇죠. 여기서 계속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자체도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하루 종일 계속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다 정리하고 매도하고 나서 다시 막판에 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잡은 가격이 거의 끝날 때쯤에 다시 잡았습니다. 휴마시스를 21,500원에 일단 먼저 잡았고요. 21,500원이니까 여기서 잡았고, 그 다음 동시효과에 또 잡고 해가지고 합치니까 평단가가 21,675원 정도 나오죠. 21,675원이니까 대충 한 요 정도 가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그 동시효과에 매수하니까 평균 단가로 대충 요 정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0만원치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려니까 조금 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확진자 숫자는 어제 나온 게 14,000명. 근데 지금도 어제보다 조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도 거의 뭐 14,000 정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주말로 가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전문가들 예상을 보면 3만 명 정도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 10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그 휴마시스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진단키트가 지금 그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필요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10만 개를 구매를 할 정도로 엄청난 수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작으면. 그래서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전 같으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막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휴마시스를 2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쯤에서 또 팔고 다시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도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저항대를 뚫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그 탄력을 붙인다면 아주 강하게 위로 올릴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제가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혹시나 매매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참고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수가 뒤로 밀릴 때 이거 권장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면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손실 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량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느 타이밍에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면 오늘 코스닥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밀렸습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쭉 밀리면 대다수의 우량주들은 다 뒤로 밀립니다. 쭉 빠지죠. 이거 분봉으로 보면 거의 뭐 지수하고 비슷한 형태로 내려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이제 떨어지는 폭이라든가 이 간격 이런 위치라든가 이런 건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삼성전자는 또 거래소니까 또 왜 코스닥 지수 갖고 그러나 이런 볼 수도 있는데, 코스닥 지수 봐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따라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또 이 부분 갖고 또
삼성전자가 거래소인데 그것도 모르나 하실까봐 다시 거래소로 바꿨습니다. 똑같죠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단타로 매매하고 싶다면 이게 비중을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좀 그러니까요. 1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고 제가 오늘 했던 거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일단 오늘 증시에서 인버스로 작동하는 게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갈 때 거꾸로 올라가는 게 뭐냐. 그 대표적으로 보면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으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갖고 석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석유 관련한 종목 중에 대장이 한국석유입니다. 그래서 한국석유가 인버스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 초반에 코스닥이 빠지니까 얘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올라갔다가 왜 뒤로 밀려버렸느냐. 국제유가가 WTI 그 유가가 하락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또 많이 회복했는데요. 이거 아마 시간에는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올라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국제유가가 장중에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다가 지금 마이너스 0.3 정도로 하락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빠지면 무조건 지수만 빠져가 되는 게 아니고 지수가 빠지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야 지정학적 위험으로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그게 영향을 줘서 지수가 빠진다. 그래서 인버스로 작동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맞춰주거든요. 근데 유가가 떨어져 버리면 이게 지수 빠지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부 다 정리해 갖고 팔아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갖고 있다가 여기 툭 떨어질 때 여기서 손절 한번 했습니다. 손절해 갖고 손실 좀 봤었고요. 그러니까 벌었던 거 다 날려 먹었었고요. 그 다음 다시 새로 히마시스에서 다시 벌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연유로 해서 그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코스닥 지수가 빠질 때 이런 종목을 잡으면 수익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가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얘는 이제 탈락이 돼 버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손절했던 게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거 보고 바로 팔아버렸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전쟁 관련주인 빅텍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험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지수가 빠진다면 전쟁 위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오늘은 그런 뉴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를 해서 쭉 같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쪽도 아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인버스로 움직였던 게 엘컴텍입니다. 금 관련주인데요.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뭐 전쟁이든 뭐든 간에 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안전자산 관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요건 제가 엘컴텍 아까 남겨놨던 거 팔았습니다. 엘컴텍 100만원치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리해버렸습니다.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데 특별하게 인버스로 움직이는 게 없을 때 이럴 때 금 관련주가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매했던 건 오늘 이제 엘컴텍을 가지고 매매를 단타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샀다 팔았다 막 했는데요. 여기서도 수익이 조금 났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분봉으로 보시면 이 권장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안 쉽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는. 자,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쭉 흘러내리니까 엘컴텍이 거꾸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면 딱 오늘의 인버스 종목으로는 엘컴텍이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였다. 대신에 워낙 저가형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락 오를 때는 쫙 올라갔다 빠질 때는 또 싹 빠졌다가 이렇게 급등락하기 때문에 타이밍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설명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컴텍 가지고 제가 단타로 이익 조금 보다가 다 정리하고 100만원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좀 전에 시간에 걸려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장구 그대로죠. 휴마시스 200만원만 남겨놓고 지금 다 팔았습니다 현재. 엘컴텍을 다시 팔아버린 이유는 아까부터 지금 제가 선물지수를 계속 체크하는데 미국 선물지수가 지금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면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만약 침공하더라도 러시아가 공격을 하더라도 2월 중순쯤 되면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공격을 안 하게 되면 뭐 그쪽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재는 아직까지 그 작동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다음 지수가 많이 빠지는 부분들에 대한 그 인버스로 지금 엘컴텍이 움직이는데 현재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보니까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한 1.8 정도였었는데 지금 거의 한 마이너스 1% 정도로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면 미증시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위로 들어 올릴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승으로 끝나버린다면 내일 아침에 그 국내 증시는 오전장에 그 장 시작할 때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지수가 상승하면 엘컴텍은 거꾸로 내려간다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 팔아버렸습니다. 설명이 좀 중구난방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하려는 계획은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상승하더라도 상승이 나오더라도 내일 오전장에 가지고 있는 휴마시스도 마저 정리를 하고 현금 100%로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내일이면 끝이니까 아마도 내일 오후장 되면 점점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단 가지고 있는 건 오전장에다 정리하고 만약 매수를 하고 싶다면 내일 장 끝나고 시간의 거래일 때 그때 그 시간의 거리에서 빠지는 종목을 사게 잡는 방법 이런 방법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잡고 싶은 종목 중에 몇 종목 지금 뽑아 놓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러셀 같은 종목이나 시그네틱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 우량주 쪽으로 내일 시간의 거리에서 잡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설날 연휴 앞두고 지금 하루 남았는데요.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가능하면 현금화 해가지고 위험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장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